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2022년 1월까지 기준으로 2021년 올해의 오디오 입문용 기종편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피커 편은 먼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앰프 및 올인원 오디오 제품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용 제품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은 과거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던 클래스 D 증폭 방식 그리고 올인원 제품들의 두각이 눈에 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D 클래스 방식이 도대체 뭐냐, AB 클래스 방식, A 클래스 방식이 도대체 뭐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A 클래스 방식, AB 클래스 방식,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래스 D 방식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디지털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클래스 D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비해서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볍고요.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A 클래스 방식이나 AB 클래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비해서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고요.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입문용 제품들을 굉장히 대부분 다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라면은 D클래스 방식의 제품들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그 제품의 신호를 증폭하는 방식이 AB 클래스 방식인지 혹은 D 클래스 방식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가면서 제품을 분석을 해보면 더 흥미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누프라임 A300SE입니다. 누프라임 A300이 먼저 출시가 되고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A300SE로 교체가 되었어요. 각종 모든 프로세서, 디지털 칩이라든지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칩을 단종을 시키거나 가격을 바꾸거나 아예 제작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신제품을 급하게 내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누프라임 A300SE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누프라임 A300SE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클래스 D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서 어쩌면은 오디오를 좀 아는 사람들을 가장 놀랍도록 만드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올인원 미니 오디오 제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놀랍느냐,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 그렇다고 해서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소리를 아예 못 내는 것은 아니고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너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앰프라는 게 강력해서 나쁠 것은 별로 없죠. 왜냐? 앰프 자체가 구동력이 강력하고 소리의 다이내믹 레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으면 훨씬 더 다양한 스피커와 원활하게 매칭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누프라임 A300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0만원 초반대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해봤는데 완벽하다, 훌륭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썩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누프라임 A300SE를 제외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올인원 앰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초반대 스피커가 물리면은 이렇게 사용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정도로 A300SE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강력해요. 특히 프리셋 되어 있는 EQ 기능이 있어요. EQ 기능이 팝 음악, 락 음악, 클래식, 재즈, 그리고 플랫, 베이스 1, 2, 3 이런 기본 프리셋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해 가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니 오디오를 사용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강력함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1000만원짜리 앰프 물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A300SE는 너무 쉽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 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에 저희가 PMC 스피커 매칭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사운드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준 영상이 있거든요. 강력함이 없는 AB 클래스 방식의 흔하고 밋밋한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강력한 음을 듣고 싶어도 혹은 구동하기 힘든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에도 그런 사운드를 구현을 시킬 수가 없는데, 지금 누프라임 A300S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200만원 미만 올인원 앰프로 전체 우리나라의 스피커 시장에 스피커가 10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스피커가, 매칭해서 만들어지는 스피커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AB 클래스 방식의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한 3개? 잘해봤자 4가지예요. 근데 누프라임 A300SE 같은 경우는 7가지에서 8가지는 된다고 봐요. 이 정도면 훌륭한 음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음질이 만들어진다.
클래스 D 방식이라고 해서 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클래스 D 방식인데 너무 심심한 앰프들도 있어요. 근데 누프라임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다. 300만 원 미만 올인원 오디오나 앰프 중에서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블루투스 되죠. 네트워크 올인원 오디오로서의 기능도 꽤 훌륭한 편이죠. 고성능 헤드폰 앰프 되죠. DAC 기능도 출중하죠. USB DAC도 되죠.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100만 원대.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실 누프라임이라는 브랜드도 저희 플랜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디오 시장에 이런 누프라임 A300SE 같은 제품만 나오면은요 다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좀 절반은 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누프라임 A300SE는 극찬을 해도 아쉽지가 않은 제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엘락 DS-A101G입니다. 이 제품도 네트워크 올인원 인티 앰프죠. 근데 이 제품 가격이 싸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는 가격이 1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트워크 기능 되죠. 블루투스 기능 되죠. DAC 기능 되죠. 또 유독 오디오 전문가 입장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오토 세팅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오토 세팅 기능과 디지털 톤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작고 가벼운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앰프 자체로서의 성능도 제법 훌륭하다. 이 제품도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일단은 음색 성향이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얇고 가벼워요.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오토 세팅을 하고 디지털 톤 컨트롤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음을 플러스 4 이상 정도 하면은요 저음이 절대로 가볍지는 않아요. 저음이 굉장히 왕성하고 풍부하게 나오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충분히 보완이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그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는 약간 디지털적인 느낌이 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미롭고 중후하고 내추럴하고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약간 소리의 성향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다. 이 제품의 증폭 방식은 특허 기술인데 전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전원 공급 방식은 스위칭 방식, 클래스 D 방식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전원을 받아가지고 신호를 최종적으로 증폭하는 것 자체는 AB 클래스 방식이다.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제일 처음에는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무겁지는 않아요. 저는 앰프에어는 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약간만 세팅을 만져준 다음에 재생을 하면은요 3, 4, 500만 원대 톨보이 스피커까지도 시원시원하게 구동을 시켜줘요. 생각 이상으로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구동을 시켜줘요. 절대로 소리의 성향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요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투명하고 생생하고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재생을 해줘요.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그런 소리는 너무 잘 재생을 해주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제품은 캠브리지 오디오의 AXR100입니다. 이 제품은 AB 클래스 증폭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음색은 일단 자연스럽고 내추럴해요. 고음에서부터 중음으로, 중음에서부터 중저음으로 이어지는 소리의 촉감이나 느낌이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감미로워요. 그리고 포근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명드린 클래스 D 방식, D 클래스 방식과는 음색 성향이 판이하게 다르죠.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느껴진다거나 소리가 짜릿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의 가격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만듦새나 모양이 좋죠. 그리고 DAC도 들어가 있어요. 광동축으로 텔레비전이라든지 PC하고 디지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FM 라디오까지. 거의 대부분 FM 라디오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올드 마니아, 보편적인 오디오 마니아 분들을 좀 더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자면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이라는 것만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캠브리지 오디오 AXR100이 일단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훌륭하고요. 이 제품에 부드럽고 좀 큰 사이즈의 스피커를 연결해서 쓸 거면은 공간이 좀 넓은 데서, 넓은 거실에서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감미로우면서도 BGM류로 음악을 깔아놓고 듣기에 좋은 그런 사운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이 캠브리지 오디오 AXR100을 쓰고는 싶은데 좀 더 오디오적인 쾌감이 있으면서 좀 생생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듣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스피커를 모니터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트라이앵글 스피커 같은 걸 매칭하시면은 크게 답답하지 않는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이 가격을 고려하면은 별로 흠잡을 것이 없다. 기능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릴만 합니다. 다음 제품은 또 누프라임입니다. 누프라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누프라임의 9 시리즈입니다. 누프라임의 9 시리즈라고 하면은 DAC9X 그리고 STA9X 그리고 스트림 9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품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DAC9X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헤드폰 마니아인 분들이 또 오디오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헤드폰 앰프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헤드폰 마니아뿐만 아니라 PC5 마니아라든지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 DAC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래 들어가지고 몇몇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경쟁 제품들도 이거하고 유사한 성향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물량 투입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정말로 DAC9X 정도 되면은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표현력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가격대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정도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기술력이 좋은 거는 분명하다. STA9X라는 게 파워앰프입니다. 파워앰프를 한 대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대를 같이 사용해서 모노 브릿지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누프라임 A300SE의 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프라임 A300SE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했는데 상위 제품인 9 시리즈면 뭐가 또 얼마만큼 더 좋아지냐 봤을 때는 소리의 해상도, 소리의 분해력, 소리의 디테일 이런 부분들은 스트림 9이나 DAC9X 차원에서 한결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파워, 그러면서도 정교하게 스피커를 제어해주는 능력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파워앰프인 STA9X가 한결 조금 더 낫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A9X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는 누프라임 A300SE와 비교를 해서 저음의 양감이 더 늘어나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스피드감 있고 치고 빠짐이 좋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스테레오 버전으로 사용을 해도 꽤 고성능이고요. 모노블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가 박살나기 거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가 이제 AMG 파워 앰프라고 상위 기종이 있었는데 만들어진 구성이나 설계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성능도 얼추 비슷한 느낌인데 AMG 파워 앰프가 좀 더 강하고 드센 느낌이라면은 STA9X는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살짝 힘을 뺐다. 근데 저는 살짝 힘을 뺐다라고 해서 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STA9X가 더 좋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프라임의 9 시리즈가 아직까지 제가 봐왔던 1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단품 제품으로서는 정말 오디오적인 표현력에 있어서는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잘 나왔다. 그래서 또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런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그런 성향의 클래스 D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어느 정도 확보가 잘 되는 스피커와 매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음이 원래 딱딱하게 나오는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은 더 딱딱해져요. 그리고 저음의 양감은 늘어나지를 않고, 근데 좀 좋은 매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음이 어느 정도 풍부하게 나온다거나 헤비하게 나온다거나 진득하게 나온다거나 저음이 강력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컨대 포칼 소프라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다이노디오라든지 아니면 원래가 스피커의 부피가 공간에 비해서 좀 더 한 사이즈 혹은 두 사이즈 이상 더 큰 스피커라든지 그렇게 매칭을 해서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앰프 추천 계속 갑니다. 다음 추천 앰프는 빈센트 오디오와 유니슨 리서치입니다. 저희 플레인지 채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던 제품들이죠. 빈센트 오디오 같은 경우는 SV237MK를 말하고요. 유니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프리모 혹은 유니코 누오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빈센트 오디오의 SV237MK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가격대 앰프 가격 파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유례가 없었던 그런 물량 투입이 잘 되어 있는 앰프죠. 일단은 무게가 20kg이 넘고요. 진공관도 들어가 있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요. 심지어는 DAC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USB DAC 방식은 아니고 광동축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톤 컨트롤 기능도 되고 뭐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일단은 상당히 괜찮은 밸런스가 형성이 돼요. 앰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스피커가 부실한 소리를 내지 않게끔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 에너지를 충실하게 잘 공급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앰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성비를 내주는 앰프가 바로 빈센트 오디오의 SV237 MK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워낙에 중후하고 따스하고 밀도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소리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처럼 이렇게 청량하면서 깨끗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 약간 소리가 답답하다, 소리가 너무 무겁다, 그런 좀 불만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기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에다가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기본 이상을 한다라는 것, 가격에 비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제가 많이 추천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매우 만족스럽고 좋은 제품 추천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제품이 이제 단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후속 기종이 나오는데 블루투스 안테나를 달고 후속 기종이 거의 비단 기종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도 성향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이런 점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격은 좀 오르겠죠.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니슨 리서치도 좋죠. 유니슨 리서치 노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생 좀 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 제품인데, 유니슨 리서치하고 빈센트 오디오하고 비슷한 느낌이 많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올인원 제품이 아니고 순수 그냥 앰프죠. 그러다 보니까 앰프 자체로서의 성능은 상당히 좋아요. 하이파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소리의 질감의 표현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가격을 고려하면은요. 유니슨 리서치하고 빈센트 오디오하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소리의 에너지감, 스피커를 묵직하게 제어해주는 느낌은 빈센트 오디오가 더 낫고요. 근데 소리의 중음의 촉감, 표현력, 이런 느낌이 좀 더 윤기감이 느껴지는 느낌, 좀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느낌,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느낌은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누오보가 좀 더 나아요. 유니코 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드러운 느낌이나 감미로운 느낌, 윤기감을 살짝 뺀 게 유니코 프리모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코 프리모는 비교적 깔끔 단정하게 느껴지는 반면 유니코 누오보는 좀 진득하면서 부드러워요. 감미로우면서 따스하고 농밀한.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유니코 누오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언제 어디서고 유니코 누오보를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최근에 유니코 150이라는 앰프가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유니코 150하고 유니코 누오보하고 음색 성향이 거의 비슷한 성향이고요. 성능은 다르지만은, 그리고 유니코 프리모하고 유니코 90하고 또 음색 성향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작이 된 제품이고, 이 제품도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오랫동안 이 가격대에서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고, 제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을 때부터 제가 꾸준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애착이 좀 있죠. 그래서 계속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은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단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워요. 가격을 약간 인상해서라도 계속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유니코 프리모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에 판매가 됐고, 유니코 누오보 같은 경우에는 200 초반에 판매가 되고 그랬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런 앰프를 어떻게 구해요? 일본 앰프에서도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이런 촉감의, 이런 감성의 사운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품을 못 구하면은 중고를 구해서라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은 마란치의 PM7000N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한 반 가격 정도 되는 제품으로 마란치 6000 시리즈가 있어요. 걔네들이 만듦새도 좋고요.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좀 사이클이 좀 빠르다 보니까 제품 수명이 좀 짧아져서 신제품이 또 빨리 나와 버리다 보니까 신제품은 가격이 비싸게 출시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제품이 중고 제품이 싸게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유통계에서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일본 제품들이에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 상품성은 상당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PM7000N을 제가 리뷰를 좀 해보고 공식적으로 좀 추천을 하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리뷰를 할 정도로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청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물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제품도 DAC도 내장이 되어 있고 플레이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PM은 마란츠의 앰프군의 넘버링이고 시리얼이고, 7000 뒤에 N이라고 붙은 거는 네트워크에 N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도 100만 원 초반대이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성향이 마란츠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가 좋죠. 그리고 뭐 매칭되는 스피커라든지 장르를 별로 가르지 않는 그런 올라운드적인 성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마란츠의 하위 기종들도 추천을 드릴만 합니다. 다음 제품은 네임 유니티 시리즈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올인원 오디오 시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니티 아톰이 입문용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은근히 유니티 스타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니티 스타까지도 어쩌면은 입문하면서 사용을 해볼 만한 기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3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천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은 유니티 스타는 300만 원이 훌쩍 넘죠. 400만 원도 넘죠. 최근 들어서 저희 플레인지에서 다시 재발굴을 한 듯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아캄 SA30을 또 강력하게 추천드릴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한 가지 캠브리지 오디오의 에보 75와 에보 150이 있죠. 이 제품도 취향에 맞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드릴만 합니다. 금액이 아주 싸지는 않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도가 좋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들이어서 입문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아니할 수가 없다. 앞서 설명드린 다른 앰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엘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프라임 A300이라든지 캠브리지 오디오 AXR100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합리적이죠. 가성비 면에서 추천을 했다라면은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나는 조금 더 만족도가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임 유니티 시리즈라든지 아캄 SA30이라든지 캠브리지 오디오 에보 시리즈를 추천드릴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은 음질뿐만이 아니라 기능과 편의성 그리고 최적화 상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권장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인원 제품의 경우에는 올인원 제품 혼자서 담당하는 기능적인 부분, 편의성 부분, 음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크죠. 다른 단품의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장점과 단점과 추천 멘트를 따로따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중립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 그 자료도 꼭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입문용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을 뭐 한 10대까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피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와 라인업별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가격대, 나의 오디오 음악 환경에 어울리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정을 해서 제가 추천드린 앰프하고 매칭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앰프와 스피커를 무작위로 그냥 매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의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D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좀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매칭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D 방식에 비해서는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소리의 선명도는 살짝 못하다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서 원하시는 사운드를 어떤 스피커와 어떤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가장 내가 원하는 사운드,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는 기능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추천드린 입문용 제품들 간에도 가격 차이가 2배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성향과 기능 이런 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합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추천드리는 제품들에 대한 동영상 자료도 아직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에 대한 글 리뷰 같은 것도 많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이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많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는 정리하고 준비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용하게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